같은 3천만 원입니다. 5년 뒤에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다를까요? 그냥 예금에 두는 경우, 정부가 참여하는 절세 펀드에 넣는 경우, 그리고 반도체 같은 ETF에 넣는 경우, 요즘 반도체와 AI에 투자한다는 정부 참여형 펀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소득 공제 40%,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 광고는 딱 이 두 줄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소득 공제가 내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그 구조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돈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지, 이 계산 없이 가입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계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첫째, 이런 정부 참여형 절세 펀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들. 둘째, 같은 돈을 ETF에 넣었을 때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지. 셋째, 나는 여기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돈 이야기를 매주 올리는데 구독을 눌러두셔야 다음 정보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런 펀드가 어떤 구조인지 30초로 정리할게요.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 큰 돈을 투자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있고 그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둔 몫이 바로 이런 국민 참여형 펀드입니다. 대개 만기가 5년이고 중간에 돈을 빼기 어려운 환매 금지형이에요. 그리고 소득 공제 같은 세제 혜택이 붙는 대신 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개 따라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들어가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첫 번째, 3년일까요? 5년일까요? 기사마다 3년이라고도 하고 5년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걸 가리킵니다. 펀드 망인은 5년이에요. 환매 금지형이라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돈을 뺄 수 없습니다. 3년은 세제 혜택의 의무 보유 기간이에요. 3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받았던 소득 공제를 전부 토해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3년만 채우고 팔면 되지 않냐 하실 텐데 이런 환매 금지형은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가 거의 없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팔거나 판다 해도 기준 가격보다 훨씬 싸게 넘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최소 3년, 펀드 자체는 5년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5년짜리 상품으로 계획하셔야 해요. 두 번째, 소득 공제 40%가 내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여기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40%는 투자한 돈 전체에 붙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상품은 구간을 나눠서 앞쪽 구간에만 40%, 그 다음 구간은 20%, 그 다음은 10%로 점점 줄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공제는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소득 공제와 합쳐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주택청약, 신용카드 공제를 이미 꽉 채워서 받고 계신 분은 이 펀드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여유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전에 홈택스에서 내 소득 공제가 지금 얼마나 차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이게 이런 상품에서 제일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세금 혜택이 크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이런 전용 계좌는 보통 최근 몇 년 안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일정 금액을 넘겼던 이력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는 전용 계좌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혜택이 제일 클 것 같던 분들이 오히려 문 앞에서 막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나는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네 번째,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게 원금 보장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민이 넣은 돈에 정부 재정이 일부 더해지고 손실이 나면 그 정부 몫이 먼저 깎입니다. 이 방어선이 버텨주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원금이 직접 줄어듭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우리 증시가 1년에 절반 넘게 빠진 적도 있었죠. 이 펀드가 투자하는 반도체나 AI 같은 섹터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그 방어선을 넘는 일이 역사적으로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실을 조금 완충해 주는 것이지 원금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첨단 중소형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맞을까요? 구조를 뜯어보면 운용사가 일정 비율은 반드시 첨단 산업이나 비상장,
벤처 기업에 넣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운용사가 꽤 자유롭게 굴릴 수 있게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첨단 중소형에만 들어간다고 알고 가입했는데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예상과 다른 곳에 배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운용된다는 게 아니라 설계상 운용사의 재량이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펀드 설명서가 나오면 자펀드별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수익 이야기입니다. 이런 펀드는 보통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5년에 누적 30%, 연으로 따지면 6% 정도를 목표로 잡는 시기죠. 그런데 이건 운용사에게 주어진 목표치이지 투자자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빼야 해요. 수수료가 연 1% 안팎이면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기준선은 연평균 5% 아래로 내려갑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게요. 낙관적으로 AI와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 오면 운용 수익이 기준선을 훌쩍 넘고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서 이 펀드가 가장 강력합니다. 중립적으로 목표만큼만 나온다면 운용 수익만 놓고 보면 요즘 예금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경우엔 소득 공제 환급액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 사실상 절세 상품으로 봐야 합니다. 비관적으로 수익이 거의 안 나면 소득 공제 환급액이 유일한 수익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제 혜택은 조건만 맞으면 확정되는 수익이에요. 운용 수익은 어느 시나리오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제 혜택이 내 상황에서 진짜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는 경우와 반도체, ETF에 넣는 경우에요. 한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비교는 두 상품의 운용 수익률을 똑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투자 대상과 위험이 달라서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봐주세요. 먼저 수수료를 봅니다. 펀드는 수수료가 연 1%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ETF는 훨씬 낮아서 대개 0.2% 안팎이에요. 같은 수익률이라면 이 수수료 차이만으로도 5년 뒤 ETF가 앞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ETF가 압도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들어옵니다. 바로 소득 공제예요. 소득 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분은 첫 해에 환급으로 목돈이 확정으로 돌아옵니다. 이 환급액이 수수료 차이를 뒤집고도 남아서 5년 뒤에는 펀드가 ETF보다 유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 공제가 작동하지 않는 분은 그 환급이 없으니 수익 차이 그대로 ETF가 앞서고 여기에 유동성과 투명성까지 더하면 사실상 모든 면에서 ETF가 낫습니다. ETF는 5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팔거나 갈아탈 수 있고 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매일 공개돼요. 이 펀드는 그 선택지 자체가 없고 포트폴리오도 한동안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펀드를 고민하고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나는 소득 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인가? 이게 먼저입니다. 가입 전에 5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 홈택스에서 내 기타 소득 공제가 이미 얼마나 차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유가 없으면 이 펀드의 소득 공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 최근 몇 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되면 전용 계좌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셋, 이 돈을 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비상금은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이상 따로 있어야 하고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넷, 가입에 필요한 소득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섯, 수수료를 아끼려면 온라인 가입 방식도 함께 알아보세요. 이 5가지만 통과하는 분에게는 세제 혜택이 확정 수익으로 붙지만 하나라도 걸리는 분에게는 수수료 비싸고 5년 묶이는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상품은 투자 상품의 탈을 쓴 절세 상품이에요. 조건이 맞는 분에게는 소득 공제 환급이 ETF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 그 혜택이 작동하지 않는 분에게는 ETF가 훨씬 낫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오늘 확인하셨다면 그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윳돈을 예금에 두고 계신가요? 이런 절세 펀드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ETF에 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일 뿐 특정 상품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익률, 수수료, 세제 혜택 조건, 한도 같은 숫자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